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개묘년인데요. 올해 국운 예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의 이렇게 흐름이, 운의 흐름이 과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굴곡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요. 어떠한 때는 조금 운이 상승이 되고 어떠한 때는 좀 운이 내려가고 이제 기륭화복을 이렇게 맛보면서 사는데요.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개묘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나이대가 있으시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세, 10살이죠. 10살 나이의 갑오색 말띠분들이 올해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19살 을류생 닭띠분들도 올해 굉장히 9수에도 들었지만 을류생 닭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청소년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학 입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올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불화가 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뒤늦은 때늦은 사춘기가 왔나? 라고 할 정도로 올해는 조금 방황의 시기 아니면 반항의 시기가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살 을류생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그래도 멀찍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3인칭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세요. 이 경진생 용띠분들도 올해 이제 삼재바람인데요. 삼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이대가 있죠.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올해는 악삼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은 굉장히 올해 한 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구의 싸움이든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인간구설이 많이 따른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싸움 아니면 누구의 참견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4세 경진생 용띠는 올해 친구 따라 강남을 가지 말자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33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우리가 모든 이제 혼인문도 열리는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올해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신미생 양띠분들 올해가 양띠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또 뭐 이렇게 연월일시에 따라서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 흐름이 글쎄요. 한 보통 중간에서 한 60점 70점 미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이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정도로 그러죠. 그 정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교통사고 그리고 누구하고의 싸움 아니면은 이제 시비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신미생 양띠분들은 조금 먼 거리 여행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운전하실 때 특히나 교통사고가 많이 비춰지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길을 다닐 때 차를 항상 잘 보고 좌우를 잘 살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37세 정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성주운이라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10년짜리 대운이라는 건 아무 때나 들은 게 아니라 27, 37, 47, 57, 61,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10년을 주관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에 들어온 운이 다음을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다음은 47세에 가서 이 운이 들어오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큰 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조금 비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이 올해 그 큰 운이 다 뒤집혀서 들어오는 운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주운이라는 게 문서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서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렇게 반대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타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문서고,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고, 회사를 관두는 것도 문서고, 어떤 새로운 회사를 오픈하는 것도 문서고, 망하는 것도 문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서운 중에서도 내 목숨을 문서로 받는 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은 해운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꼭 문서운을 받으셔서 10년 대운을 열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이 뒤집혀서 가는 게 47세까지 10년간 좌우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10년간 조금 운이 비껴갈 수 있다. 내가 그 운을 활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7세 정묘생분들은 정말 성주운을 제대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혼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많이 생겨요. 내가 부부간의 갈등, 공방으로 인해서 부부도 찢어지라는 운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화합이 안 들고 자꾸 금이 가라는 수예요. 내가 46세 무호생이면 나랑 내 부모하고의 관계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오고, 또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렇게 찢어지라는 수예요. 뭔가 이렇게 다 어긋나라, 인간관계가 다 어긋나라, 찢어져라 하는 수에 들어오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아니면 뭐 과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뜻하지 않은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47, 48, 49세를 넘어가면서 내가 병으로다가 어떠한 나쁜 병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운이기 때문에, 46세의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 굉장히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다음은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작년, 재작년까지가 삼재여셨어요. 55세, 그러니까 53세까지가 삼재였으니까 53, 52, 51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이 삼재였는데, 51, 52, 53 이렇게 삼재가 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끝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인 생일달에 들어와서 생일달에 나가. 그러면 54세 본인의 생일달에 삼재가 비로소 끝을 맺었는데요. 이제 삼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에 삼재가 끝났는데 본인 생일달에, 그러니까 1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고, 12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또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난 걸 맛보게 되는데, 이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이 작년에 삼재는 끝났는데 작년에 삼재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발목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쿵 나를 치는 해운년이 왔다 이거죠. 어떻게? 나쁘게. 그래서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 정말 내 목숨을 살리는 해운년이 되셔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한 해가 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운년에 기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몸을 사려서 가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를 지켜서 가는 게 중요하지, 막 뭔가 하고 싶어지고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돈을 들이고 금전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막 이러는 거는, 확장을 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 금전운이 다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는 새로운 거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아니면은 올해 내가
내가 이제 뭐 조금 휴직 중이시던지 이러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는 시기로 잡으셔서 올해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삼재시죠. 근데요, 삼재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악삼재 중에서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갑진생 용띠분들도 지금 올해가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부터 59, 60, 61 이렇게 3년 동안 3년 전후로도 오지만 이 3년이 최악의 고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흩어져야 돼요. 재물도 흩어지고 인간도 흩어지고 뭐 건강도 흩어지고 이렇게 다 흩어지라는 수예요. 그래서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흩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든 아니면 내가 올해 내 목숨값을 하든 아니면 자녀로다가 먼저 보내는 일이 있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집안에 상문이 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문바람은 3년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문이 들면 3년 동안 이 사자가 뜨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재수가 막히고 부정이 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상문 부정을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본인도 올해는 상가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으셔야겠죠. 이제 아는 분들이 상을 당하셨어도 이렇게 돈만 부주만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문의 기운이 나를 또 쫓아오면은 내가 사자바람에 또 상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쥐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야곱야곱 뭔가 자기 거를 잘 모으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띠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중에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조금 복이 약하세요. 타고난 복이 좀 약하시다. 그건 이제 연월일시 자기의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는 이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굉장히 운이 안 좋다. 굉장히 해운년이 불길하다. 올해를 정말 잘 넘기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들려 가듯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이제 양띠분들이 그닥 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이 굉장히 해운년이 올해는 안 좋습니다. 9수에도 들으셨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평탄치가 않은 나이대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양띠 중에서도 이렇게 복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풍파가 많을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 올해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야 할 정도로 올해가 그런 해운년이 됩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민구스럽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라.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목숨을 좀 올해 단명수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단명수, 명을 조금 내가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대수대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올해가 이제 개묘년에 어떻게 보면은 토끼띠 해운년이에요. 근데 토끼띠 해운년에 대체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그닥 좋으신 분들이 안 계신데 그 중에서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은 죽을 고비를 오래 넘기겠다. 내가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는 해운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인데요. 이 말띠분들도 작년에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작년에 운값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57세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이 병호색 말띠 58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운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또한 작년에 운값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 또 이 말띠분들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운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다. 운의 흐름은 내년부터 좋아진다. 근데 올해를 넘겨야 내년이 있는데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가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이시다.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도 뭐 요즘에는 구순, 백순까지 하시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팔순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해운년이 올해 개묘년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2세를 잘 넘기시면 또 한 4, 5년, 5, 6년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을 또 한 번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4, 5년 동안 또 이렇게 발복이 들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살부터 82세까지 12 나이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나이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흔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꼭 대수대명을 하고 지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할 때 목숨수 또 대신할 때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대신하고 목숨을 대신한다. 이 뜻이 바로 대수대명이라는 뜻인데요. 대수대명이 올해는 꼭 필요한 분들을 지금 나열해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목숨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라. 내 목숨값을 해라. 아니면 내가 돈으로 목숨을 때우든 아니면 뭐 집안에 풍파가 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다치거나 아파서 고비를 넘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걸 어떠한 식으로든 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액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서 내가 병원에 누워서 뭐 병치레를 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아니면 내 집안으로 상문이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고비를 넘기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떠한 뭐 일에 있어서 어떤 돈이 나가서 금전으로 환란을 겪든 풍파를 겪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신해야 돼요. 내 목숨값을.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부터 개묘년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풍파를 맞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대수대명을 먼저 치고 간다면 올해를 잘 넘기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 1년 동안은 이분들은 적어도 대수대명을 하신 후라도 아니면 대수대명을 좀 놓치시더라도 촛불발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365일 초를 꺼트리지 마시고 촛불발언을 하셔서 내 목숨을 수명장수와 복을 빌으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건강이 첫째입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뭐 금전재물의 운도 오는 거고요. 그 복도 살아나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전재물이 쌓인다 해도 그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지키시는 거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 나쁠 때를 잘 넘겨야 좋을 때가 또 온다는 거 우리가 바닥을 쳐야 또 스프링처럼 튕겨져 올라가듯이 이 나쁠 때만 조심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조심만 하신다면 내년부터 또 발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상당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넘기시고 내년부터는 또 복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신 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 대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들 있으시죠?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께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일날 수수팥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수팥떡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수팥떡을 몇 살까지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1살부터 10살까지
이렇게 10년간을 생일날 수수팥떡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왜 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일날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10살까지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수수팥떡이라는 거는 팥이 어떤 애군액사를 물려주고 제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칠 때도 팥을 막 던지고 팥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군액살, 이 아기에게 붙어있는 어떤 애군액살을 다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팥떡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애군액살도 소멸을 시키지만 또 명과 복을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자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름나는 자손으로 빌어달라는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10살까지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1살부터 태어나서 1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죠. 보통 막 2살, 3살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5살, 6살, 7살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살만 넘기면 어느 정도 면역 체계도 형성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자리를 잡아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10살만 넘기면은 얘는 살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왜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살으라고,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많은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 있어도 아픈 자손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연, 월, 일, 시 그리고 조상, 내 조상,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1살에 뭐 사주를 보든 50살의 사주를 보든 같은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해져서 나올 때 어떤 게 정해져서 나올까요? 수명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태어날까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잘 되라고 자꾸 빌어주잖아요. 빌어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면 이름도 올려주고 뭐 별의별 어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좋다는 건 자손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수수팥떡을 해주시는 가정도 잘 없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 나이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 되는 할머니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전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수팥떡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현대화돼서 너무 젊으신 가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 아기 3살인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살까지는 꼭 생일날 수수팥떡을 만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아기가 꼭 먹지 않더라도 해서 애군을 소멸한다. 애군을 물리친다. 명을 이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수명과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꼭 수명과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손도 있고요. 또 자꾸 사고가 나는 자손도 있습니다. 가다가 굉장히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 어떠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자꾸 나는 자손이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워서 다치는 자손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태어나서 몸이 약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병치레를 갖고 몸이 약한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손들이 거의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자손들을 점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자손은 칠성님 전에 조금 이름을 올려서 빌어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사주를 조금 팔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이름을 올려서 조금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조금 밝혀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듣냐면,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건데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손이 조금 단명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손은 옛날부터 어디 가서 보면은 자꾸 빌어주라고 하고, 초 밝혀주라고 하고, 사주 팔아주라고 하고, 이름 올려주라고 그러고, 칠성님 전에 빌어주라고 그러고, 수영엄마 삼아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들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빌어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 자손이 조금 수명이 단명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수명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빌어주라는 거고, 사주도 팔아주라는 거고,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고, 초를 꺼트리지 말으라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틀린 건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명칭이 뭐냐면 명다리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다리 올리세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다리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명은 수명 명자예요.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놓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또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꾸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수명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명 발언을 하시는 게 명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명이 약한 자손들에게는 명다리를 올려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무당들이 이렇게 빌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다리를 한번 올리시면 저는 평생 빌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받은 명다리는 제가 책임을 갖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부터 1년간, 예를 들면 이제 초발언 하는 것처럼 한 달짜리 초발언, 100일짜리 초발언, 혹은 1년짜리 초발언, 3년짜리 초발언, 이런 게 아니라요. 명달이라는 건 내가 1년만 살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명다리를 저에게 만약에 의뢰를 하시고 올리신 분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면서 빌어드리는 게 명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사고가 나거나 자꾸 위험에 도사리거나 이렇게 자꾸 병치레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맨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해요, 이런 분들은 명다리를 올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명을 계속 수명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우리가 음력 생일로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인데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 중에 음력 생일 중에 끝자리가요. 1일, 3일, 그리고 7일, 8일, 9일 이렇게 끝자리가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1, 3, 7, 8, 9 그리고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 이렇게 생일 날짜를 음력 생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명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분들 중에 이렇게 끝자리가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데에 이렇게 명다리를 올려서 수명 발언과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발언을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재물이 1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고 나서의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약해지면은 금전에 대한 복도 약해집니다. 기운이 저물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금전재물도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일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막 아프고 막 뭐 신경질 나고 막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할 땐 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명 장수, 수명 발언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수명이 붙어 있고 수명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돈복도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금전재물의 기도가 아니라 수명장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수명이 100세까지 요즘에 이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명수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리 알고만 간다면 이렇게 또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명수인데 10살도 못 넘기고 30살도 못 넘기는 분인데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50을 넘기고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내가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명이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명이 붙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먼저 기원하시는 게 옳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태어나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명발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